앞서의 내용과 같이 중학교 과학 문제와 고등학교 과학 문제 내용상의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물론 새롭게 나오는 개념 가속도라는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속력, 힘, 기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가 까다롭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또 그래프가 단순하게 대부분 중학교 문제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였는데 이제부터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시간에 따른 변이,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가속도 혹은 알짜 힘 이와 같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가로축은 대부분 이제 시간이지만 세로축이 다양한 인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새롭게 방향까지 고려한 벡터량들 여기 나오는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러한 것들이 부호를 띠게 됩니다. 중학교 때는 5m/s 뭐 이런 식의 속력 표시가 되지만 속도에서는 -5m/s 이와 같이 마이너스 기호가 붙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부호가 어떠한 개념인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부호는 바로 방향을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한다. 자, 변위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건 기준점을 기준으로. 기준점이라고 보통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체가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갔다. 보통 물체가 처음 움직여가는 그 방향을 플러스로 놓습니다. 하기 때문에 -5m 이렇게 되면은 이 물체는 출발점으로부터 처음 움직여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5m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움직여간 방향이냐 아니면 반대 방향이냐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의 기준은 바로 출발점, 기준점이다. 다음, 좀 전에 5m/s, -5m/s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차이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처음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기 때문에 -5m/s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처음 움직여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5m/s 빠르기로 움직여갔구나.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다음, 가속도의 부호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속도에 관련된 그래프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서 푸는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여기기 때문에 가속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자, 이것은 운동 방향과 알짜림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어떤 물체가 동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는데 알짜림, 합력이 역시 오른쪽이다. 같을 때 가속도는 플러스 부호를 가지게 되고 반대인 경우 오른쪽으로 움직여가고 있지만 알짜림, 합력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 물체는 점점 느려지겠죠? 아무튼 이런 경우 운동 방향과 알짜림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 그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면 비스듬하게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네, 이런 경우에는 부호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각도를 표시하게 됐죠. 예. 동북쪽으로 몇 도 해당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경우다 라고 하면은 이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런 식으로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표시를 해 줄 것입니다. 요 세 가지 그래프를 따지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다음은 지금 이와 같은 운동의 법칙과 관련된 공식. 자, 등속도 운동이 있었고 가속도 운동이 있는데 일반적인 가속도 운동은 특별한 식은 없고 등가속도인 경우에만 식이 있게 됩니다. 자, 등속도와 연관된 식은 단순하죠.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다음 등가속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속도는 처음 속도의 가속도까지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똑같이 여기식이 붙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 속도의 시간 그리고 2분의 1 가속도 시간의 제곱이다. 그리고 이 두 식에서 시간을 소거한 식이 하나 있죠. EAS는 낮은 속도 빼기 처음 낮은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여러분들 이 식들은 물론 외우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빠르게 문제 정해서 풀어야겠지만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이 식들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를 한 번쯤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혹은 참고서를 가지고서 이 식들이 유도되어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대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대속도는 관찰자가 관찰하게 되는 그 상대 물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을 때 적용되는 속도입니다. 자, 나는 정지해 있고 상대방 물체가 움직일 때는 그 물체의 빠르기가 곧 내가 관찰하는 빠르기랑 동일한데 상대방 물체가 5m/s로 움직이는데 관찰자인 나도 5m/s의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 물체가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이겠죠. 이와 같이 관찰자와 어떤 물체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의 관찰자가 느껴지게 되는 겉보기, 속도, 속력. 자, 이것을 상대속도라고 합니다. 상대속도는 자, 상대적인 속도다. 또 상대를 쓰십시오. 상대. 즉, 상대 물체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뺀 것으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 속도의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대방 물체의 실제 빠르기, 그 다음에 관찰자의 실제 빠르기 구한 다음에 빼주면 그대로 상대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운동의 법칙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힘과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